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뭐 분양할 때 업종 지정된 건 있어요? 예, 예. 지금 그 우리가 소유하고 계신 그 2층 호실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치과 넣으려 그런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거하고 문제인데 그 우리 호실이나 지금 3층에 있는 그 치과에 있는 호실 거기에 업종 지정된 게 있어요, 분양할 때. 예. 그거를 이제 일단은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분양할 때 업종 지정이 네. 아니다고. 그럼 뭐 상관없지만. 예,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관리단이 규약으로 정한 그 부분 중복업종 금지 그 부분이 문제인데 아, 그 그게 규약이 유효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업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규약이 유효하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예. 왜냐면은 규약이 그냥 종이 쪼가리로 이게 쓴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니라 규약이 이제 물론 이제 그거부터 한번 확인하셔야겠네. 우리가 그 규약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규약 만들 때 뭐 같이 뭐 동의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죠. 왜요? 오래돼가지고 그 규약에 동의했으면은 이제 동의한 사람으로서 그 뭐랄까 의무 그런 걸 부담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동의를 했다 그러면 말이 할 말이 없어요. 그 보통은 그때 규약 만들 때 뒤에 규약 뒤에다가 뭐 이렇게 서명부 이런 걸 하거든요. 예, 예. 이 서명부 같은 건 이제 관리서에 보통 보관돼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 했다. 그러니까 했다면 따라야 되고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따를지 말지가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어떤 규약이 나한테 대해서 이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려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집합 건물의 뭐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제 약칭해가지고 집합 건물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합 건물법에 그 이제 관리 규약이 이제 유효하려 그러면 그 서면 결의할 때는 그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모여서 결의를 할 때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런 동의가 있어야 그 규약이 유효한 거예요. 그 약간은 이제 우리나라 법처럼요. 법 만들 때 내가 동의하진 않았는데 그게 나한테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그게 너 따라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법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규약도 이제 네가 싫더라도 집합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 구분 소유자의 다수가 다시 말하면 서면 결의는 5분의 4, 그다음에 그 모여서 하는 일반적인 결의는 3분의 2 집회상의 결의 그런 걸 거치면 그 규약은 우리한테 강제력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구분 소유자의 아까 5분의 보통은 이제 회의하는 경우는 집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서면 결의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냥 뭐 참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거기는 상가는. 예. 상가 말고도 또 있나요? 주상복합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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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규약 만들면서 구분 소유자들 동의를 뭐 5분의 4 이렇게 제대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 그냥 이렇게 특히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간에 실제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 받는 게 일반적이고, 더구나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중복업종 금지, 먼저 입점한 사람 동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실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의 그 이해관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도 그 소유자보다는 그 당시 그냥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연명을 받지 않았을까, 받더라도. 물론 뭐 그런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도 상당하고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만들 때 제대로 관리가 됐다라 그러면 연명도 같은 게 좀 있고요. 그 연명부에 실제로 도장을 누가 찍었느냐 그런 걸 보면 이제 추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으로도 이제 그 재판만큼 이렇게 뭐랄까 분명하게 안 가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도 그 관리소에서 뭐 자료가 없다거나 제대로 또는 아유 뭘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확인을 잘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 자료를 이제 확인해도 제대로 이렇게 그, 그 정확치 않은 상태가 그러니까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치과를 뭐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판단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좀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통은 뭐 치과를 이제 넣어놓고 나서 막 분쟁을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그게 만약에 우리 2층에 그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데미지가 많거든요. 그렇죠. 물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2층에 치과 영업이 그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확인 소송 같은 거. 예, 예. 그런 걸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소송을 3층 상대로 이렇게 한번 미리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거죠.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궁금하시냐고요. 소송이라는 거는 법원에 재판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신데?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불보면 그게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은 내가 내 그 호실에 치과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안 된다. 그 규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악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유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 누가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가 재판부가 그 뭐 연명부가 있는지 또 연명부에 도장 찍은 사람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런 부분을 일단은 조금 그 심도 있게 가려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재판 절차다 보니까 시간은 꽤나 걸려요. 그게 그게 보통은 그런 유형의 사건은 한 6개월에서 1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뭐 그동안에 비워놓기도 그렇고 하니까 보통은 그냥 집어넣어놓고 분쟁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급하니까요. 아니면 그냥 에휴 안 되면 뭐 치우자라고 해서 다른 걸로 그냥 업종을 넣든지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제하에서 한번 관리 규약을 한번 다퉈봐야 되죠. 재판을 하면서. 그렇죠. 당연하죠. 재판 비용이요? 어디 있는 상가인데요, 그게? 강동구. 어, 그러면 이제 동부 법원 관할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보수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게 자료를 조금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나온 걸 봐서 저희들이 차차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뭐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야 뭐 수백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원래. 뭐 그렇게 뭐 저기 그러니까 그뭐 굳이 이제 굳이 대략이라도 말씀해 달라 그러면 500 전후죠, 뭐. 네.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참작해야 되니까요. 그 뭐 저기 회의록이라든지 그다음 연명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예, 예. 자료가 없으면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죠, 뭐. 예, 예. 그렇습니다.